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먹으면 좋은 제철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은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고 타우린이 들어있어서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고요. 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메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유익한 영양소를 가진 레드비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손질이나 보관이 까다롭다 보니 섭취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번거로운 손질 없이 레드비트를 섭취할 수 있도록 레드비트 즙을 만든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달리 밀가루나 기름진 음식을 접하기 쉬워지면서 서구화된 식습관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듯 식습관 문제를 비롯해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체내에 당과 지방이 축적되고 신체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되면서 당뇨나 비만 등 여러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데요. 그중에서도 고지혈증은 혈중 중성지방 수치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증상으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혈관 내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생활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운동은 꾸준히 30분 정도씩은 해주고 식단은 과채류 위주로 구성하는데 특히 레드비트 같이 혈관 관리에 좋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주에 위치한 한 농장. 이곳에서는 대표적인 붉은색 컬러 푸드인 레드비트를 재배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농장은 청정 지역으로 손꼽히는 제주에서도 구자읍에 위치해 있으며 약 한 100여만 평의 농지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며 정성을 들여 비트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와 브로콜리, 샐러리와 함께 서양의 4대 채소로 불리는 레드비트. 특유의 붉은색과 다양한 영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땅속에 흐르는 붉은 에너지라고 한다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난류의 영향을 받아 평균 기온이 높고 청정한 공기와 미네랄 가득한 해수를 머금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 제주도에서 레드비트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레드비트의 생육 관리는 미생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모든 유해 물질들을 분해시켜주는 아주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레드비트가 아주 좋은 영양 성분을 골고루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잡초가 많이 발생한다는 게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품질 좋은 레드비트를 생산하기 위해 저희는 꾸준히 미생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 제주에서 농부들이 직접 관리하고 재배한 레드비트. 칼륨과 비타민, 철분 등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해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간단하게 치즈나 샐러드에 첨가해 먹거나 통째로 착즙한 즙으로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드비트의 붉은 색소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으로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산화작용을 통한 암 예방과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칼륨 성분이 풍부해 혈압과 노폐물 처리에 도움을 줍니다. 또 여성들에게 필요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빈혈, 다이어트, 피부 미용에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당도와 영양분이 풍부한 레드비트를 수확해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레드비트즙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물이나 농축 과즙액을 사용하지 않고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살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레드비트의 맛과 향, 비타민 등 영양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합니다. 전혀 물을 섞지 않은 생비트로 제작하다 보니 갈변 현상 같은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맛이나 영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지만 아무래도 비트는 빨갛다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이 거부감도 있어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고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봄에 수확한 비트보다는 우리 제주 겨울에서 수확한 월동 비트
좀 더 당도가 점도가 높고 영양 성분도 굉장히 풍부해 저희는 월동 비트만으로 1년 연중 생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과 맛, 편리성까지 3마리 토끼 모두 잡은 레드비트즙. 구입 후 만족한 고객들의 재구매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김두영 대표는 농업 분야의 기술을 인정받아 2019년 신지식 농업인으로 선정되며 꾸준히 품질 좋은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비트즙 한 포로 16가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남녀노소 편리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점점 발전하고 있는 제주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상품들을 직접 발로 뛰어 개발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누는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맛도 좋고 색깔도 예쁜 것은 물론 영양소도 풍부한 채소인 레드비트. 이제는 레드비트즙으로 간편하게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헬스케어 제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피로를 풀 수 있는 안마 의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뛰어난 디자인은 물론 AI 기술을 탑재해 편의성을 높인 안마 의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다니다 보면 근육이 쉽게 뭉치고 온몸이 뻐근해지기 쉽습니다. 더욱이 바쁜 현대인들은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로 어깨 결림과 같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럴 때 스트레칭도 좋지만 가끔은 뭉친 목과 어깨부터 퉁퉁 부은 다리까지 부드럽게 풀어주는 전신 마사지가 간절해지곤 하죠. 이에 최근에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해소해줄 수 있는 안마의자가 현대인들의 생활 필수품으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안마의자가 출시되고 있다는데요. 요즘 안마의자의 트렌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대전에 위치한 한 안마의자 매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1980년도에 설립한 후 2000년도에 헬스케어 사업부를 신설하여 국내에 일본 안마의자, 대만 안마의자 등을 수입해 왔습니다. 창업부터 함께해온 임직원들과 고객의 행복을 위하여 보다 전문화된 헬스케어 수입 및 유통 사업을 강화한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마의자가 투박한 디자인의 단순한 형태의 제품이었다면 최근에는 뛰어난 디자인과 실용성을 무기로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곳에서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는 안마의자를 합리적인 가격에 유통하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데요. 특히 중국산 안마의자가 약 95% 이상 차지하는 국내 안마의자 시장에서 안마의자를 67년간 개발 및 생산해온 일본 업체의 5세대 AI 안마의자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인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CCTV나 모빌리티는 물론 이제는 안마의자와 같은 생활 밀접형 가전 제품에도 AI 기술이 도입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던 일본 안마의자 회사에 AI 기능이 탑재된 안마의자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미니멀한 스타일의 AI 안마의자, 경량화를 실현하여 기존 안마의자의 무게를 부담스러워했던 소비자들의 고민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AI 안마의자에 앉는 순간 놀라운 착석감과 함께 에어백이 전신을 부드럽게 감싸준다고 하는데요. 정밀 센싱 기술을 통해 척추 라인과 어깨의 높이를 자동 감지하며 이용자의 체형에 맞는 최적의 마사지를 선사해준다고 합니다. 어깨도 뭉치고 목도 좀 뻐근했는데 안마 받으면서 좀 개운해진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AI 안마의자는 AI 기술에 의한 마사지볼 제어 및 정밀 모터에 의해 기존의 기계적인 동작에서 사람의 손과 같은 부드러운 마사지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사람마다 근육의 상태에 맞게 실시간으로 힘을 자동 조절하여 결림 포인트를 확실하게 풀어줍니다. AI 안마의자의 편리한 기능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데요. 4.3인치의 액정 터치 패널을 적용한 리모컨을 통해 한눈에 메뉴를 보며 간편하게 조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작동에 필요한 정보와 마사지볼의 움직임을 음성으로 알려주며 자동 코스 23종류와 목, 어깨 등 부위 집중 코스 12종류까지 총 35가지 코스가 있어 원하는 코스를 선택해 피로를 풀 수 있다는데요.
평소에 일을 많이 하는데 이용해보니까 사람이 직접 해주는 것 같이 몸이 풀리는 것 같아요. AI 안마 의자는 일본 내 의료기기 인증으로 검증된 다양한 마사지 기법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집중 케어 코스 같은 경우 전문 안마사가 발바닥을 지압할 때 손으로 다리를 고정하고 지압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에어백으로 발목과 발등을 고정시킨 후 전용 롤러가 발바닥 전체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해 줍니다. 그리고 마사지 효과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 두 종류의 히터를 탑재했으며 소음도 최소화한 제품입니다. 건강과 휴식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안마의자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AI 기술을 적용한 안마의자를 통해 편안하게 피로를 싹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AI 안마의자를 국내 시장에 널리 알려 판매 확대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 안마의자는 부산과 강남, 하남 등에서 고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고객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자리를 잡아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안티에이징 시술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티에이징 시술 중에서도 처진 피부와 주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실 리프팅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노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피부라는데요. 노화로 인해 피부 내 섬유 조직이 줄어들고 조직 간 연결력이 약해지면서 처짐과 주름이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특히 움직임이 많고 얇은 피부로 이루어진 입가나 눈가는 얼굴에서도 가장 먼저 주름이 발생하는 부위라는데요. 점차 노화가 진행될수록 팔자주름과 목주름 등 다른 부위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 전체적으로 얼굴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외모 개선과 동안 유지를 위해 안티에이징 화장품이나 홈케어 디바이스 사용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한다는데요. 특히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 노화를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시술로는 리프팅 시술을 꼽을 수 있다는데요. 리프팅 시술은 과거 중장년층이 주로 받는 시술로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서는 비교적 젊은 층도 노화를 예방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리프팅 시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리프팅 시술은 크게 레이저 리프팅과 실 리프팅으로 나뉜다는데요. 레이저 리프팅은 피부 깊숙이 강력한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며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 리프팅은 어떤 시술일까요? 실 리프팅이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리프팅 방법으로 특수 처리된 실을 피하 지방층이나 스마스라고 하는 얼굴을 감싸고 있는 근막층에 넣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넣어진 실이 돌기들이 주름의 반대 방향으로 낚싯줄처럼 당겨줌으로써 주름 개선 및 리프팅을 도와주는 시술입니다. 실 리프팅 시술은 초기 노화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사람들, 즉 턱선이 조금씩 두드러지고 안면 중앙 부위가 처지면서 눈 밑 처짐이나 목 주위 피부에 이완이 나타나기 시작해 고민인 사람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시술이라는데요. 실 리프팅은 비록 안면 거상술에 비해서는 간단해 보이는 시술이지만 사람마다 다른 피부 처짐 정도나 탄력 정도, 노화 정도를 고려해 타깃층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실을 삽입해야 하기 때문에 정밀한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피부 상태는 물론 리프팅 강도나 유지 기간 등을 고려해 다양한 실 종류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해 시술해야 하며 전체적인 얼굴형에 맞게 삽입 방향이나 디자인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 리프팅에 사용되는 의료용 실은 녹지 않는 실과 녹는 실로 나뉘는데요. 녹지 않는 실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실에 가시 모양의 돌기를 낸 후 이를 피부에 넣어 당겨주는 방식을 사용하고요. 녹는 실은 가시돌기가 달린 머리카락보다 가는 0.1mm의 미세한 녹는 실을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넣고 당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녹지 않는 실을 많이 사용해왔지만 최근에는 녹는 실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녹지 않는 실은 유지 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화 진행에 따라
피부 처짐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부작용 발생 시에도 삽입한 실을 제거하기가 어려워 최근엔 녹는 실을 이용한 실 리프팅 시술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녹는 실 리프팅 시술에 사용되는 실은 보통 6개월에 걸쳐 서서히 사라져 인체에 남지 않아 녹지 않는 실에 비해 부작용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외에도 실 리프팅은 실을 여러 부위에 넣는 비고정형 방식과 실을 강한 조직에 거는 고정형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돌기의 유무나 돌기 형태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실 리프팅 시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제 중 항응고제나 혈전 용해제 등을 복용하고 있다면 출혈이나 멍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커지는 켈로이드 체질의 경우에도 흉터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 과거 경구복용약 또는 국소도포제, 국소마취연고 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었던 환자들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술 후에는 더욱 안전하고 나은 수술 결과를 위해서 사후 관리 방법을 숙지하고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과도한 신체 활동은 적어도 24시간 내에는 하지 않는 게 좋고 일주일 동안 식사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시술 다음 날부터 과하지 않은 활동은 할 수 있으며 모든 정상적인 활동은 보통 일주일 내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붓기와 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술 후에 아이스팩을 대주면 도움이 되고 잠을 잘 때 일주일 정도는 천장을 향해 똑바로 누운 자세로 자도록 하고 1에서 3주 동안은 과도하게 입을 크게 벌린다거나 어떠한 종류의 마사지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만약 처진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 실 리프팅 시술을 고려한다면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시술 과정부터 주의사항까지 세세히 알아본 후 시술을 결정하길 바랍니다. 필라테스는 유연성을 길러주고 자세를 곧게 만들어주는데요. 요즘 필라테스가 인기를 끌다 보니 필라테스를 배울 수 있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발성과 필라테스를 결합한 레슨을 진행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최근 100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는 운동을 꼽을 수 있는데요. 수많은 운동 중에서도 필라테스는 국내 수요가 늘어나며 커진 인기에 힘입어 대중적인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필라테스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근무하던 조셉 필라테스가 수용자들의 재활과 회복을 돕기 위해 고안한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재활을 위해 만들어진 운동인 만큼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고 할 수 있으며 코어라 볼리는 신체 중심부를 단련시켜 주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필라테스의 발성을 접목하여 특별한 레슨을 진행하는 센터가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스튜디오는 발성과 필라테스가 결합된 레슨과 필라테스 레슨이 진행되는 센터입니다. 필라테스를 하면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면서 진행되며 호흡 및 음성 개선과 체형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기와 뮤지컬을 전공하면서 수년간 보컬과 연기 발성을 배웠던 이현진 대표. 음을 내보며 추상적으로 배우는 것에 답답함이 컸던 중 필라테스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전에 배웠던 성악과 현대무용이 하나의 신체 통합 훈련으로 합쳐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데요. 이에 음성 훈련과 함께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발성 필라테스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 필라테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필라테스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몇 군데 다녀보았을 때 기본부터 차근차근 알려주는 스튜디오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센터를 운영하면서 제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신의 호흡에 대해서, 나아가 자신에 대해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시간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레슨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발성 필라테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더욱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반 필라테스 수업과 발성 필라테스 수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센터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고객들의 니즈에 맞춘 수업을 성실하게 준비한다는데요. 1대1 개인 수업부터 2대1 듀엣 수업, 3대1 트리플 수업 구성으로 소수의 인원 강습만 있어서 좀 더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개인 체형과 운동 목적에 맞춰 바렐과 캐딜락, 리포머 등 다양한 필라테스 기구를 활용해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는데요. 우선 발성 필라테스가 있다는 점입니다. 발성 필라테스를 듣기 위해서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각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오시고요. 또한 해외에 있다가도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 수업을 들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필라테스 그룹 수업이 레벨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스튜디오는 어떠한 레벨인지 선택할 수가 없고 회원님이 평균에 맞춰서 그냥 필라테스 레슨을 듣게 되는데요. 저희 스튜디오는 기초부터 심화까지 대상에 맞춘 임산부 수업, 또한 발성 필라테스를 위한 운동 강사 대상으로 하는 수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필라테스를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강사들이 모였다는 점입니다. 저희 스튜디오 강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저와 함께 스터디를 하시면서 늘 공부하고 모든 고객님의 몸과 정신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발성 필라테스는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목소리를 횡격막 호흡의 원리에 입각하여 목소리 발성의 코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이라는데요. 필라테스만 진행되었을 때는 자신이 호흡을 잘하고 있는지 체크가 안 될 때가 많은데 발성 훈련을 같이 하면서 소리가 바로 귀로 들리기 때문에 자신의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과 발성 연습을 병행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저는 제 몸을 악기로 사용하고 있는 성악가인데요. 제 부족한 부분을 선생님께서 운동으로 또 보완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노래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발성 필라테스는 비염이 심하거나 목소리를 많이 사용해 목이 아픈 사람, 그리고 노래와 연기를 더 잘하고 싶은 성악가나 배우가 배우면 좋은 운동이라는데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원인은 호흡의 압력이 부족하여 성대가 잘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코어 인지가 되지 않아서 목을 꾹꾹 누르며 말하게 될 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답니다. 몸과 목소리를 같이 움직이시면서 긴장감이 없는 분위기에서 편하게 목소리를 내며 상지와 얼굴의 긴장도를 떨어뜨려 준다면 얼굴 비대칭이나 턱관절 증후군, 그리고 거북목, 마스크로 인해서 무리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 또한 성대 결절 개선과 더불어 발성 향상으로 인해 노래나 스피치 실력이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몸과 목소리를 함께 훈련하는 새로운 운동법인 발성 필라테스. 이제는 발성 필라테스를 통해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조절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 작은 꿈이 있다면 이 발성 필라테스라는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발성 필라테스와 일반적인 필라테스 교육센터를 빠르면 내년, 그리고 늦으면 내후년에 오픈하게 되는데요. 늘 공부하고 연구하며 진실되게 수업하는 강사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이 발성 필라테스와 일반적인 필라테스를 통해 많은 고객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무인 매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인 문구점이 등장해서 학부모와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무인 문구점 창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약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이같이 해마다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예비 창업자들이 많다는데요.
이에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운영하는 형태의 1인 창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나 무인 빨래방, 무인 스터디 카페 등 무인 점포 창업에 대한 창업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무인 시스템을 도입한 문구점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보자는 콘셉트로 귀여우면서도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함께 노란색 컬러를 메인으로 한 인테리어를 적용했다는데요. 저희 업체는 2000년에 사무용품 전문 유통회사를 설립해 2008년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 2012년 대통령 표창장 수상과 2011년부터 10년 연속 100대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무인 문구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이후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력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오스크식 개발과 국내 우수 경비업체의 시스템 지원을 통해 현재 무인 문구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설레게 하는 이곳은 단순히 학교 준비물을 구입하는 문구점을 넘어 아이들이 원하는 핫한 제품과 식품류가 모두 모여있는 아지트가 되고 있다는데요. 옛날 문구점에서 인기가 있는 상품들이 지금도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학습에 필요한 노트, 필기구는 물론 옛날 군것질거리와 추억의 과자 또한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또한 인기가 많은 상품인데요. 특히 소근육 발달과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말랑이와 슬라임 종류가 인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편하게 물건을 구경하고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하는 제품을 고른 후에는 키오스크를 통해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무인 문구점은 처음 보는데 눈치 안 보고 원하는 물건 골라서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무인 매장이기 때문에 내부에는 고화질 CCTV를 설치하여 로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매장은 오전 7시에 자동으로 오픈되고 오후 11시에 자동으로 마감된다는데요. 무인 문구점은 판매가 된 물건은 자동으로 매장에 입고될 수 있도록 자동 발주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점주들이 매장에 상시 상주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 시간 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워 본업 이외에 투잡을 할 수 있어 점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본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무인 판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무인 문구점을 방문하게 되었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매장 인테리어와 무인 시스템을 보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할 일은 상품이 도착하면 매장에 전시하고 키오스크에 잔돈을 채워놓고 청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월하게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점주들이 원활하게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인 문구점 창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선장덕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업체를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요즘의 문구업은 사양산업으로 주변에 문구점을 찾기 쉽지 않는데 학습 준비물 무상 제공과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 오프라인 대형 매장 확장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업종이 되었습니다. 이 아날로그 감성의 문구점을 신세대에 맞는 디지털 문구점으로 전환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문구점 창업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창업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교육시키고 근무시키는 일이 경험이 없는 창업자에게는 매우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매년 최저임금비 인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창업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무인 창업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창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맹비와 교육비를 면제하여 신규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이후 담당 슈퍼바이저를 지정하여 필드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있고 본사의 지원팀은 유선으로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맹점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신선한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나라에는 약 5,500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옛날과 같이 초등학교 주변에 하나씩의 무인문구점을 만들어 문구 산업의 새로운 붐을 만들면서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새로운 쇼핑 공간에서 새로운 재미를 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1, 2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약 0.75%로 여전히 금리가 낮아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만으로는 재테크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나 보유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세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어 자금 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세금 또한 오르고 있어 이제 세금은 무시할 수 없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시도해 볼 만한 절세 방법은 없을까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활용해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먼저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이 12억 원으로 올라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세는 각자 지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 세율 적용 구간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들을 위한 절세 방법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는 소형화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 1, 2인 가구의 증가세를 꼽을 수 있다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9월 말 기준 전국 주민등록상 1인 세대는 936만 7,439세대로 전체 세대의 40%를 돌파했으며 그 다음으로 2인 세대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1, 2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세로 인해 주택시장에서는 소형 주택의 거래 비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다양한 소형 주택 중에서도 어떤 것이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최근에는 1, 2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편인데요. 하지만 공급이 여전히 원활하지 않은 데다가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매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규제가 덜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투룸이나 쓰리룸을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소형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 상품들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특히 소형 아파트와 비슷한 평면 구조를 갖춘 투룸이나 쓰리룸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넓은 공간을 원하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는 물론 어린 자녀를 둔 3인 가구까지 실거주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오피스텔의 인테리어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요즘 주거용 오피스텔 인테리어는 아파트 상품을 대체하고 있어 심플한 디자인과 낮은 채도의 마감재를 매치하여 간결하면서도 미니멀한 느낌을 강조한 현대적 감성의 세련된 공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동 동선이 편한 디귿자형 주방 구조에 수납 공간이 넉넉한 것이 인기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오피스텔의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를 살펴봤는데요. 이외에도 오피스텔은 젊은 층의 수요가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입지와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역세권 오피스텔은 20, 30대 젊은 직장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출퇴근 여건이 좋아 최적의 주거 입지로 꼽고요. 마트나 영화관, 병원, 우체국 등 생활 편의시설이 잘 마련돼 있으며 여기에 교육환경과 공원 등 자연환경의 접근성도 우수한 곳이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 투자에 있어서 우선 공실 위험성이 없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배우 수요와 인접 오피스텔 공급량과 활성도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교통 편의성과의 연계성을 비롯해서
주변 생활시설과의 인접성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매입가 수준도 합리적인지 필히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규제가 덜한 소형 주택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오피스텔을 알아본다면 내부 구조와 입지, 주변 환경은 물론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한데요. 이에 따라 부모들은 아이들이 집에서 놀 수 있도록 장난감을 사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장난감을 구입할 수 있는 매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수가 되고 사회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는 생활이 길어지고 있는 요즘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우리의 소중한 아이일 것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또래 친구들과 놀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학습을 했을 아이들은 이제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에 부모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하는 아이들의 답답함과 지루함을 달래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사서 함께 노는 부모들이 많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장난감을 살 수 있는 장난감 할인 매장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매장은 언제나 즐거움이 가득한 장난감 할인 매장입니다. 장난감 시장은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는 유행에 맞춰 장난감 제품을 신속하게 확보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장난감이 가득한 이곳. 신효상 대표는 어떻게 해서 장난감 할인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처음 시작할 무렵에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7살이었고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 당시에도 저도 이제 아이가 하나였고 그 아이한테 이렇게 장난감을 하나씩 사주다 보니까 아이 앞으로 이 사업이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캐릭터 장난감은 물론 예쁜 공주 인형과 소꿉놀이를 할 수 있는 장난감, 그리고 조립형 로봇과 자동차 장난감, 킥보드 등 수천 가지의 장난감이 마련돼 있다는데요. 여러 장난감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장난감은 무엇일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내보다는 이제 실외에서 놀 수 있는 장난감들이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날씨도 이제 가을 됐기 때문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아이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제품 중에 이렇게 전동차 같은 게 제일 잘 나가고요. 예전에는 이제 전동차 기능만 됐던 부분이 요즘에는 이제 전동도 되고 또 엄마 아빠가 이렇게 뒤에서 끌어줄 수 있는 이런 푸시카하고 겸용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행에 따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신효상 대표는 유행에 맞추어 장난감 제품을 빠르고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데요. 저희 매장을 방문했을 때 고객님들이 그 찾는 장난감이 없었을 때가 제일 힘들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재고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 장난감 매장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멀리 사는 사람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정가는 물론 인터넷상의 가격보다도 저렴하게 장난감을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도 너무 많고 가격도 다른 데 비해서 저렴한 것 같아서요. 예, 많이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뭐 선물 같은 거 필요할 때 와서 살 수 있어서 가까워서 너무 좋습니다. 모든 부모님 마음이 똑같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느라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러한 고객님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박리담의 방식으로 장난감을 판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 본사에서는 그간 매장을 오픈하며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원활하게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데요. 처음 창업에 도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걱정이 많았는데요. 특히 장난감은 매장 규모도 어느 정도 커야 하고 초기 자본도 좀 든다고 들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곳 본사를 통해 자본에 대한 부담감을 낮춰줘서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 매장에 오는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고 기분 좋게 집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고 싶지만 비싼 가격이 부담된다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장난감을 구매할 수 있는 장난감 할인 매장에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 시작은 이제 장난감 가게 아저씨라는 이제 그러한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SNS라든지 뭐 인터넷 자체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고객님들은 이제 최저가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획을 세운 거는 매장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가격을 이제 인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제 최고의 목표는 백화점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각 매장 점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중국어 조기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꾸준합니다.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아이들이 즐기면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앱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영어가 필수인 세상이 올 거라며 걱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는 기본이고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려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부모가 중국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르거나 딱딱한 주입식 교육으로 아이들이 금세 중국어 공부에 흥미를 잃기도 한다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아이들이 즐겁게 놀면서 중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앱을 선보인 에듀테크 기업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 기업은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환상의 세계를 만드는 에듀테크 기업입니다. 2020년에 회사를 설립하여 2021년 첫 서비스인 중국어 교육 앱을 런칭했습니다. 넘쳐나는 미디어 콘텐츠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유익하면서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교육 콘텐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온라인 환경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환경 모두에서 아이들을 위한 환상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양질의 비대면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양질의 서비스 선택과 교육 효과에 대한 고민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이곳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학부모들이 바라는 학습 효과와 아이들이 바라는 재미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삼고 올해 중국어 교육 앱을 개발해 출시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중국어를 학습하고 회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 아이들은 중국어를 오래 배워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대부분 방문학습이나 개인 과외를 하게 되는데 비용이나 교육 효과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습니다. 또한 현행 사교육 방식에서는 사교육 후에도 부모님의 지도가 필요한데 부모님이 중국어에 익숙치 않은 경우 교육 자체를 포기하거나 투자 대비 교육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사님이나 부모님의 지도 없이도 아이들이 즐겁게 노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바로 말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암기식 주입식에서 벗어나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중국어 교육 앱. 귀여운 캐릭터와 일러스트가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물론 중국어 전문가가 직접 커리큘럼을 만들어 매일 주제별, 단계별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중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인 한자와 성조를 외워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었다는데요. 기존의 성조학습 방법은 우선 한자를 배우고 그 각각의 한자에 해당하는 성조를 외워야 비로소 말할 수 있었지만 성인들에게도 너무 어려운 과정으로 이 때문에 중국어를 포기하는 학습자가 많습니다. 저희는 성조에 따라 높낮이가 다르게 발음되는 중국어를 음의 절대값과 상대값을 활용하여 음계에 적용시켰습니다. 중국어 성조를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계에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음표를 익히는 성조놀이를 개발하고 성조 학습 노래를 개발, 작곡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빠르고 쉽고 재미있게 성조를 배울 수 있도록 성조 학습 노래를 만들었다는데요. 이곳에서 만든 신나는 노래를 아이들이 따라 부르고 춤추다 보면 올바른 성조와 발음으로 중국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不客气
죄송합니다. 똘붙이. 내가 싱싱싱해. 내가 싱싱싱해. 음표로 성조를 익히는 게임도 준비했다는데요. 피아노를 치듯 음표를 눌러보면서 음감을 가지고 성조를 익힐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려운 말과 단어보다는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요. 기존 어린이 중국어 학습 교재나 학원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성인과 비슷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인들이 외국어를 오래 배워도 말하지 못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아이들 또한 한 가지 표현을 배워도 이 표현을 저 상황에 써도 될까? 라는 고민에 주저하며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의 주된 활동 범위인 집, 학교, 마트, 공원 등에서 빈번하게 활용될 수 있는 주제를 선별하고 최소한의 표현을 다양한 장소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아이들이 회화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나 한국어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앱을 제작했으며 이러한 결과물을 통해 교육박람회에서 조기 초등교육 부문 어워드를 수상하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중국어를 가르칠지 고민이라면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쉽고 재미있게 중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국어 교육 앱을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집에 쓰다만 비누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향기가 나는 비누는 천으로 감싸서 의류 방향제로 쓸 수 있고요. 신발 속에 넣어두면 신발 냄새를 없애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거울에 비누칠을 하고 마른 걸레로 문질러주면 김이 서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요. 새 구두를 신을 때 뒤꿈치가 닿는 부분에 비누로 문질러주면 부드러운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